건강 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6건으로 151쪽부터입니다. 먼저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사업 성과 등 당초 목적대로 수행되는지 점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년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문서로 통지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 및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관리와 활용 상황, 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 지원 방지를 하고 대상 인원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사업 이력 조회를 통해 동일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 농가 선정 시 보조금을 적게 받은 농가가 우선 선정되도록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수혜 대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 또는 승계농 등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기계 바로처리 서비스와 부착형 IoT 응급상황 서비스 등의 농가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바로처리 서비스는 지난해 현장 출동 145건, 전화 상담 414건 등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홍보를 더욱 확대해 적기 영농 지원과 현장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부착형 IoT 응급상황 서비스는 일부 제품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대당 150만 원 내외의 설치비와 매년 유지비가 소요되어 확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농가 의무교육 시행과 함께 추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반사판 보급, 안전벨트 착용 등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를 개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 규정을 강화해 부정사용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용 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시에도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리행위가 명확한 경우 사용 제한 등 임대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마을 확대와 누락되는 마을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대상마을은 오지마을과 전년도 미실시 마을 등을 중심으로 1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도 참여하고 있어 매년 누적 마을 수로 200여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상 마을을 137개 마을로 확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대부분의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을 기술 개발과 교육 중심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장비 지원과 더불어 역량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의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판로 확보, 창업 정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7건으로 완료 사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157쪽 감자 옥수수 종자 보급 현황 중 감자종자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방안 확대 방안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은 전국 단위로 감자 종소를 공급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에 별도로 감자 종소를 확대 공급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감자 종소 수요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보급종 감자 종소는 지난해보다 7.4톤이 증가된 104톤을 2,882농가에 공급하고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내면 감자 최종 단지 수매잔량 10톤을 확보하여 201농가에 지난 10일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8쪽 미생물 보급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으로 미생물 공급 시설 개선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및 입상미생물 악취 저감 효과 보완 개선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생산성 향상, 병해충 감소, 악취 저감 등의 효과로 2025년 액상미생물 공급량은 2024년 대비 6%, 입상미생물은 11% 증가하였습니다. 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액상미생물 배양기 4기와 기존 보유 4기의 배양시설 운영을 통해 유용 미생물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입상미생물의 악취 저감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입상미생물의 급여, 살포뿐만 아니라 액상미생물의 혼용 살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복숭아 가공공장 지원 내용 및 이용 현황 중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복숭아 가공공장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제품 생산 판매 계획 마련입니다. 홍천 복숭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복숭아 재배 농업인과 가공을 담당하고 있는 홍의와의 협력을 통해 복숭아 가공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복숭아 가공 공장에 대한 햇삽 인증을 완료하여 대형 유통망 입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6월, 7월 대형 복숭아 수매 계약, 7월, 8월 대형 복숭아를 활용한 떡, 퓨레, 잼류, 동결 건조 제품 등을 생산하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홍천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남면에 운영 중인 카페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지역 내 디저트 카페 및 베이커리 납품과 같은 B2B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 입상 미생물 생산 원가 절감과 예산 절감을 위한 축산과의 협업 및 공급업체 다변화와 제품 형태 단가 상승 요인을 분석을 통한 효율적 미생물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미생물은 2026년 3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금년에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한우 육질 개선 사업과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농업기술센터 생산 입생물이 반영되어 농업인의 입상 미생물 구입 부담 및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하고 축산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상미생물 생산 원료는 생산시설 운영과 원료의 구성 등을 참고하여 고품질 입상물 생산에 적합한 원료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분말과 펠렛 형태로 생산되는 입상미생물 중 사용 편의성이 높은 펠렛 형태의 입상미생물 사용 농가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펠렛형 입상미생물의 생산에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임대용 스마트팜 노지작물과 경쟁하지 않는 품종 품목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및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한 안정적 수입 창출 계획과 경쟁력 있는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특수 품종 품목의 경우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커 시장성 검증과 판로 안정성이 불투명하여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 중으로 앞으로 시장성과 판로 확보 가능성이 입증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출하 시기 조절, 연중 안정 생산, 균일한 품질 확보 등 스마트 농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 스마트팜에 재배 중인 도마도는 혹소 혹한기 환경을 회피하여 농업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1년 이기작 작형을 도입하고
딸기는 9월부터 2년 9월까지 재배 후 3개월가량의 휴경기에 딸기 육묘, 상추, 쪽파 등 소득 작목을 발굴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보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섯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수익이 어때요?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재배 딸기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곳에서 3,600평에서 17톤을 생산해 가지고서 한 5억 정도의 소득을 받습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0.4헥타에서 5톤을 생산해서 지금 4억 정도. 4억? 아니요. 잠깐만요. 네 개. 예, 9천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9천. 네. 그러면은 그 농장별로는 어디가 최고 그래도 지금 실적이 박근호 좋아요? 농장이 가장 많아서 네. 거기가 1,500평인데 7톤을 생산했습니다. 7톤. 예,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그다음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연금면에서 연기면 네, 5톤을 생산했고요. 예, 서면에 김진수 농가가 2.5톤을 생산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성공 가능성? 올해는 좀 1월과 2월에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출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이 좀 늦어져가지고서 하나방 정도가 늦어서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 같은 날씨가 어떤 게 안 좋았을까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생산 원가 그러니까 난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가다. 올해가 예년보다 추웠어요? 네,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도 아주 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개 그 추위 일수가 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그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걸 한개 일수라는데 그 일수가 예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다른 거는 좀 3만 4온 뭐 그전에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좀 이게 추위가 한 번 이어지면 한 일주일씩 이렇게 춥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예, 1월 달에 굉장히 추워가지고서 경영비가 좀 예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덜 춥다 그래도 지금 예년과 비슷하다 그래도 저 남쪽 지방 시설 그 저 재배 환경하고 경쟁이 될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이제 네, 난방 같은 경우는 네, 남쪽에 비해서 저희가 추가 열원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재배를 해야 재배 안정성을 좀 구할 수 이렇게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추울 때 저희가 지금 이 난방하고 있는 걸 가지고서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난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갖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한방 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저희가 있을까요?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난방 시설을 가지고 또 하다가 네, 그 난방기의 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한계 온도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열원을 생산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평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난방 방법은 난방 그 에너지는 다 전기입니까? 전기하고 보조적으로다가 이제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동 이 전쟁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 난방원은 전기로 이제 사용하는 걸 하고 네. 있고요. 보조적으로다가 이제 네. 등유를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등유는 열 효율이 금방 확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 상당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다가는 딸기는 원래 올해 가격도 그렇고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도마도 작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좀 목표 이렇게 좀 나아갈 것 같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보다 뭐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우리 스마트팜 토마토가? 전국적으로 이제 저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딸기하고 토마토인데요. 네. 저희가 농가들이 이제 음. 인큐베이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도마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네. 작년에 또 한 번을 해봤고 올해 이제 두 번째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품종은 전국이 비슷해요? 품종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여기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맛을 내거나 아니면 이 홍천 이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토마토 종자를 육성하는 게 경쟁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품종이 혹시 있다 그러면 좀 차별화를 해서 어떤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똑같은 시기에 이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품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국내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품종과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 벌써 2월쯤 되면 저 아랫 지방에서는 일반 그 뭐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거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런 그 품종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액도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스마트팜이 분야가 단지 그 딸기 토마토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산업까지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액은 특별히 뭐 저희들이 그냥 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연구해서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양액을 이렇게 공급받도록 하는 뭐 이런 협의 같은 게 된 게 있을까요? 양액 같은 경우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또 장목별로다가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특별한 걸 쓴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그 장목에 맞는 영양 관리를 위해서 네.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배합해서 정해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좀 냉해 강한 뭐 어떤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환경에 맞게 작물이 잘 적응하도록 하고 잘 크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특별히 따로 제조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데 이용하면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네, 재배 작기의 그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기를 도마도 같은 경우는 하는데 어떤 장목의 그런 특성보다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목이 잘 클 수 있는 환경 특성에 맞춰서 재배 작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 말씀 들어보면 전국에 비슷한 품종으로 비슷한 그런 그 토마토를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양액이나 뭐 이런 개발로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생육 환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양액 같은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네. 스마트팜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균질된 그런 품질과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데 네. 기온이 됐든 그런 양액을 쓰는 것이 됐든 네. 높은 생산성을 그 목표로 해가지고서 네. 이렇게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싼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스마트 농업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노지에서 재배 할 수 없을 시기에 또 이제 그 맛있는 그런 그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토마토 그다음에 이제 보관이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거는 보관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뭐 또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경쟁력이 좋겠죠. 그런 방법들을 양액 개발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양액 그 개발하는 쪽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적으로 도마도가 네. 한 스마트팜에서 30% 정도 하니까요. 네, 가장 잘하는 그 도마도 재배 그런 데를 해서 저희가 네. 뭐가 틀린지 한번 네.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업체는 기준화된 그런 양액을 가지고 여러 곳에 판매하는 게 그 양액 회사에서는 뭐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자면 그래도 우리만의 강점을 가진 또 그런 양액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돼서 저도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도 토마토하고 딸기 중에서 수익이 좀 어떤 게 더 나아요?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도마도가 났습니다. 토마토가 나요? 네. 지금 저희도 혹한기 목표- 혹서기 해서 이모작 했나요? 네, 네. 이모작 했더니 아마 딸기는 연중이 아니라 그래도 한 3, 4개월 좀 휴경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9월에 이제 정식을 해서 10월 수확해서 이제 5월 달에 마치는 작형으로 딸기를 끌고 가는데요. 예, 그 정식할 때까지 이제 3개월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 이제 상추를 재배했는데 예, 그때 상추 가격이 사실 많이 네, 없어가지고서 맞아요. 의미가 없는 재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딸기 육묘를 좀 농가들이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를 묘장을 사왔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묘를 구해도 이렇게 품질이 안 좋은 게 와가지고서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딸기 육묘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 쪽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딸기 육묘 쪽으로 다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 육묘를 키워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판매할 계획이신 거네요? 일단은 자가 생산해서 자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아. 예,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오히려 육묘에 대한 그 성장 발육이랑 이런 게 더 낮고 또 이 고사될 확률도 적고 좀 더 확대하면 뭐 육묘 판매 사업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 해보고서 잘 되면은 이제 앞으로 예. 확대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보고서 그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산물이 되는 게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일정한 예측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보다는 토마토가 수익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청년들 임대용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면서 목표 수익을 잡을 때 도마도는 이제 2번을 하니까 예. 그래서 목표 수익을 좀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출, 세입, 뭐 일타 경비 다 빼고 3.3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이 수익이 나던가요? 손익이. 저희가 목표 수익을 도마도 같은 경우 이제 7천만 원 정도 1년에 아니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하고요. 2만 원이요? 예,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20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도마도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이렇게. 토마토는 12만 원에서 22만 원. 네. 제가 평당으로 물어봐서 잠깐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제곱미터당 물어봤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3.3평 그렇죠. 평. 네. 예. 그래서 그럼 3.3 제곱미터당 한 12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예, 도마도는 그렇게 토마토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네. 딸기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8만 원에서 오히려 딸기가 더 손익이 많네요. 수익이. 이제 잘 됐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올해 요즘에 같은- 보니까 뭐 공무원분들 세월에 올려서 또 딸기도 판매하고 그러시던데. 그게 이제 두 많이 팩에 한 팩에 7,000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하던데. 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이 나와 가지고서 예. 농가들이 이제 판로에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공판장으로 가지만은 이럴 때 좀 지역에 네.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 같아서 맞아요. 판매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평균 한 20만 원 정도의 이 소득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날씨가 가장 변수인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뭐 가격 변동이 또 큰 거죠. 뭐. 네.
홍수철화되면 또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청년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추후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3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이분들이 다 이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이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이거를 부지 선정할 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기가 사실은 상당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장 스마트팜 농장이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난방비잖아요. 네. 그런 그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기로 이 스마트팜 농가의 이 난방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지자체에서 우리 홍천군 소각장이 또 소각장 3호기를 다시 준공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거기는 이제 연중 계속 소각을 통해서 열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쪽 인근 부지에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임야를 좀 매입을 해서 그쪽에 대대적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비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고 관련 부서 또 그런 게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계획이 나오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기를 재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주셔서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복숭아 가공 공장 있잖아요. 네, 이게 당초에 이제 복숭아 그 낙과나 뭐 여러 가지 하품들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좀 더 높게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공 공장을 신축을 했는데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활용이 거의 뭐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복숭아 연구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홍홍이에 대해 위탁을 통해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계획이 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외에 홍홍의 그 임대를 주는 방식 외에는 다른 그 센터의 역할은 없나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홍이를 만나고서 왔는데요. 저희가 임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임대라기보다는 홍홍이도 엄연히 복숭아 연구회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서 사실 햅사 그 시설을 막기 어려운데 이 홍홍이 그러니까 협력 업체가 햅삽을 올해 받아서 이제 햅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떡하고 잼을 생산할 수 있는 햅삽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홍홍이가 리버브 스마트 스토어에 모찌하고 크림떡하고 차 종류를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서 여기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숭아가 이제 달리는 시기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7, 8월 달에 이제 가공 제품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홍옥이가 이제 기존에 2024년도에 이제 원료를 일부 확보해가지고서 제품을 해가지고서 작년 한 1,200피스의 그 크림떡을 해가지고서 굉장한 소득을 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홍홍이가 이제 복숭아 연구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가공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일단 임대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 홍옥이 예, 그렇게 매저 계약은 했습니다. 이렇게. 예. 좀 그러면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사용료로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에 따른 그 임대료를 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료를 낸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언제까지였었죠? 3년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3년 임대 후에 만약에 이제 뭐 연구회나 이런 뭐 연구 회원들 일부에서 계약에 대한 취소, 연장 취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세요? 일단은 지금 복숭아 연구회원들이 이렇게 100여 명 넘으시는 걸로 이제 넘게 이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은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홍홍이가 햇삽 맡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어차피 투자니까 포기를 하시지 않고 사업도 대형 복숭아 가공 그 사업 하시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성공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의뢰하시는 대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계획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공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홍홍이가 햇섭을 인증을 자체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또한 그 홍홍이가 좀 이 품목이나 아니면 판매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그분들이 그 키워 나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복숭아 연구회에서 복숭아 회원분들이 생산한 복숭아에 대한 그 하품이나 잉여품들을 더 많이 소비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길 바랄 뿐인 것이고 향후에를 대비해서라도 센터에서 차 선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우려하신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감자 종자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고 네. 이 감자 종자원이 대관령에 있네요. 예. 이 감자 이게 저는 감자가 이 종자가 올해 신청이 131%를 신청을 하고 또 많이 모자라다고 또 기사에 난 게 있어서 예, 예. 이 이유가 뭐예요? 전 이게 보통은 이제 종자가 보통 남잖아요. 근데 이 감자는 매년 이게 수십 년째 농사를 지면서 이게 종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15%에서 20% 정도 예. 수량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되게 너무 궁금한데. 강원도에서 이제 감자 채종 단지를 5개 시군에 운영을 하는데요. 네. 223헥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한 4,800톤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강원도에 올해 온 게 724톤입니다. 네. 강원도에 심겨진 14%의 물량만 이렇게 강원도에 하고 전국에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은 강원도에 생산된 게 많지만은 강원도에는 14%가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이렇게 공급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는 많은데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그게- 채종단지 운영이 네. 좀 더 확대되고 그러면 좋은데 네. 고랭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확대를 안 하고 날씨도 있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감자종자진흥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냉지 쪽에 수익이 더 많으니까 감자를 재배를 안 해서 종자를 안 만드는 거구나. 예, 예.
야, 근데 이게 수요는 이게 팔 때는 많잖아요. 팔 때는 많은데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수미하고 두백? 예, 200. 예, 수미하고 두백인데 수미는 저 아랫주방에 많이 기르는 거예요? 공통적으로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수미 품종이고요. 예, 200은 가공품 저 가공업체에서 하던 게 몇 예. 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품종입니다. 두백은요? 예, 오리온에서 원래 예, 예, 예. 그 저도 뭐 기사 이렇게 봤는데, 네. 근데 이게 두백이라는 이 품종이 추위에 좀 약하다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가공제도- 않아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보통 종자가 많지 이게 수요가 많으면 종자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잘 팔기 위해서는. 예. 근데 이게 20%도 채 공급이 안 되면 이거 방법은 그 농업 그 감자 종자원 종자진흥원에서 이거를 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팔 때는 많은 거잖아. 어떻게 수요는 많잖아. 예, 그렇게 수요는 많은데 안 되니까 민간 업체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 종묘사에 나와 있는 감자 이렇게 두백이든 이게 쭉 있더라고요. 네네. 종자가. 그럼 그거 다 민간업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민간에서 예,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저희 민간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저희 홍천군에는 한 400헥타 정도 이제 감자가 재배된다고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400헥타. 예, 그래서 320헥타 정도는 네. 저희가 내면에 체종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체종포에서 생산된 잔량을 활용한다든지 예, 그 보급종을 다시 한번 생산하는 이대종을 생산을 해서 예. 확보해서 저희 320헥타를 해결한다고 하면은 음. 80헥타 분량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 예, 그거를 저희가 보급종과 네.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서 네, 네. 최종 잔량 중에 이제 설서 30g에서 50g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서 네. 3월 10일 날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사실상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수요는 많은데 이게 나오는 거는 채 20%가 안 된다 그러면 예. 많이 생산될 것 같은데 그거를 생산하는 것이 왜 딸릴까 그러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고랭지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군요. 수익이 잘 안 되니까. 예, 이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구나. 예. 하여튼 뭐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강자의 주산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서라도 종자에 대한 시감자에 대한 종자에 대한 보급률을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농가들 가면 아우성이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수요가 해서 감자가 없어서 못 심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처음엔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주산지에서 감자 씨종자가 모자른 거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닐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부과 송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